정광훈 씨가 흔들어버린 국민의힘 내부를 살펴보면서 이대로 과연 구도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 하는 얘기 짚어봤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금요일. 오늘 약간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했습니다.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가 27%, 못하고 있다가 65%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주 조사가 31%였으니까 4%포인트 긍정이 떨어졌고 부정은 4% 늘었습니다.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 29% 이후에 약 5개월 만입니다. 6개월 전에는 긍정 27, 부정 65, 10월 셋째 주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가장 많은 응답이 외교였습니다. 28%.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9%인데 이것도 사실 외교 쪽으로 포함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37%가 부정평가 이후로 외교를 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소통 미흡 5%,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27% 최수영 컨설턴트. 네. 지지율이 20%대라고 하는 것은 30%대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럼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율 30%대는 국민 3명 중 2명이 좀 부정적이고 1명이니까 어떻게 하든 방어가 그래도 가능한 구조인데 20%대라는 건 국민 4명 중 3명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1명이 그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방어 구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주는 숫자에 대한 신호도 신호지만 이것이 갖는 함의는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는 20%대를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그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더군다나 지금 이게 가장 최악이었던 10월 셋째 주와 지금 동일한 수치 65대 27. 이건 사실 뭐 약간 예견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번 주에 불거졌던 도감청 미국의 도감청 대응이 매우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는 27%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조금 의외고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도청 의혹이 상당히 큰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청을 당해서 실망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겠습니까? 도청을 당했는데 이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가 네, 그렇죠. 이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믿기 힘드니까 도대체 저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것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리적 기저가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김태효 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국방장관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이 나온 반응은 우리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미국의 가해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엄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국방장관하고 통화했다고 의견 일치를 맞다는데 전혀 거기와는 다른 문제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떤 문제의 결론을 미리 내버림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 사과를 받아내거나 재발 방지 받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렛대 활용,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먼저 이렇게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대한 실망과 굉장히 좀 아까 의구심이 이런 조사로 나타났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박진영 교수, 조선일보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실드를 쳐보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뭐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뭐 이렇게 일부러 이간질하려고 한 것이다. 또 뭐 그다음에는 도청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 아닌가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사설은
아마추어식 불안, 미숙한 외교 안보 근본 원인 찾아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쭉 그런 얘기들을 다른 데는 했는데 여기만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민주당에다가 이제 또 책임을 떠넘깁니다. 한국만 예외다. 모든 일을 정쟁화하는 민주당이 문제다. 지금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더니 맨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선일보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거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비판을 한다. 이 전달하는 이 사람을 야당을 이제 공격하는 걸로 프레임 전환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건 역시 또다시 이 종북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도청당한 건 무능한 겁니다. 근데 도청당한 것보다 항의를 못한 거는 개별 국가로서의 주권을 포기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고요. 그리고 이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큰 위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수영 평론가께서 아까 27%의 지지율의 의미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보통 내각제 국가에서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정권의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조선일보마저도 이 정부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아직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목표로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 도감청을 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주의한 해외와의 통신 이런 걸 가운데서 낚아챈 도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효 차장 이런 분들이 프로페셔널리즘, 저 전문가다. 역시 또 국익을 생각한다. 이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그 대목은 아픈 대목이에요. 송금주의원은 27%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27%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경제와 외교였거든요. 근데 경제는 경제대로 그냥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근데 외교 면에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거는 사실은 이 동맹, 한미, 한일 동맹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국가가 자존감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상은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진상은 호구가 만듭니다. 주변 국가들이 진상짓을 하는 거는 우리가 호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 안보 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것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고 오히려 호구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도 대통령께 힘을 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 정무 라인에서 책임지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인적 쇄신을 해서라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들의 저변에 깔린 불만, 또 국민들에 대해서 좀 소통해가지고 본인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국가 좀 잘 이끌어달라는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충심에 찬 바람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갤럽 조사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거 갤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만 질문이 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갤럽은 면접원이 하니까 물어봤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데 제 눈을 낀 대목은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다는 지점이 하나. 얼마나 나왔나요? 부정이 53, 긍정이 44.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네. 이 지점이 이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야 되는, 또 하나는
부울경은 좀 더 벌어졌네요. 36대 잘하고 있다가 36, 못하고 있다가 55 이 대목이고 서울은 거의 뭐 29대 64인 것 같고 이런 대목이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또 자신을 뭐랄까 성향을 중도라고 표현한 분들 가운데는 그게 상당히 많이 벌어요. 18대 73 이런 작은 대목이지만 이런 대목이 좀 의미하는 바 아까 말했지만 대통령의 이미지 문제 대통령의 인상이 국민들에게 각인 굳어지고 있다는 이 대목은 크다. 또 하나는 4월 5월이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외교로 나름 성과를 보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구상에 정치적으로 큰 차질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동안 이제 뭐 언론을 쭉 들여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것도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보수 매체들도 언젠가는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그 시점이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가면은 제가 아까 뭐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30%대가 무너진다는 건 제가 아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은 사실은 보나마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나오고 있는 지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지표라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이번 미래통합당이 얻었던 의석보다도 수도권에서 작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신호라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언론이 잘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우리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니냐,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니냐,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또 하나 정말 그 또 뼈 아픈 지적 하나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갔다 와도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외도덕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IRA를 해결했다, 뭘 했다, 뭘 이걸 얻어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의견을 전달했냐 이 질문이 기자들이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순방 성과가 저는 묻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본질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엽이 난무하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외도덕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부터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대통령석이 뭐 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봐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4년을 집권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4년 한 실수보다 더 많은 실수가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야당이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 내에 합리적인 분들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유심히 봤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31대 36이 나옵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도 보수라든가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비었습니다. 이 영역들은 분명히 보수 계열 정당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걸 채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들이 좀 더 분발하셔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모색도 할 시기가 저는 도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총선 그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수님. 그래요.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그러면 좀 국민이 봐줄 구석이 있을 거예요. 뭘 잘못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윽박 지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아니 우리 송금주 의원님 국어 잘하시니까 상당수 위조됐다. 네. 그러면 상당수는 위조가 안 됐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상당수 위조됐다고 그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그걸 악이냐 선이냐 물어본 게 아니고 도청이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악의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미국에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 갑니다. 이따위로 대답이나 하고 이런 정부의 교만을 국민들이
그냥 보겠어요. 누가 세운 정부입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들입니까? 근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너무 뻔한 내용들을 자꾸 말장난으로 가리려고 하고 또 말장난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납득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말과 말 사이에 비어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이게 왜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 좀 고치라고 하는데도 매번 반복되고 매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정면 대응 또는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이런 거보다는 말로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나쁜 태도가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다 거짓이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라는 거에 대한 증빙도 없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언론이 살아있고 국민의 눈이 계속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덮고 가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 국민의 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범 의원님, 은서방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네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쌀아기 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다. 야, 저거 아픈 대목이네. 이렇게 쌓이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정치인들이 저분이 현역 의원 시절에 정치인 시절에 뭘 잘했다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거는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쁜 기억은 오래 간다는 저런 대목이 참 아픈 대목이죠. 일단 대통령의 이미지. 자, 우리가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1년 전쯤 하더라도 호방하다, 가슴이 넓어 보인다, 뭐 다 품을 것 같아, 넉넉함이 있다. 이 나름 이렇게 남자다, 남자다운 표현보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이렇게 좀 작아졌다는 그 반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것을 못 참는다, 안 참는 같다는 나름의 하나하나 쌓여서 이 대목이 참 아픈 거다. 그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치가 그러면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뭐 관심 있게 보지만 이런 식으로 물론 1년 남았다 치고 그중간에 천지개벽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당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진행된다면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뭐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금은 싸지는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너무 비관적이라 하면 아예 안 바뀔 거다. 그것이 뻔하지 않느냐라는 식은 좀 성급하다. 아직은 봐요. 풍월당주님, 현 정부 수준은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고 알바 수준입니다. 레모님, 지지율 떨어지면 또 무언가 때리려 하겠네. 노동자든 야당이든. 이제 국민들이요. 오랫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국민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다 간파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요.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하고 이제 민주당 돈봉투 사건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잘못된 건 수사해서 벌 받아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패널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왜 하필 이때냐? 이게 갑자기 드러난 사실이 아니면서 그런 것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도 국민들이 왜 이 시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마저 의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한 사법 집행마저 이제 의심받게 되면은 그 사실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건데 국민들이 정치를 받아들일 때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접근하면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민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래서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잦아서 국민들이 많은 대다수 분들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이게 뭔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효과도 내지 못할 뿐더러 실제로 그 사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오해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 규명돼야 되고 우리 대의제를 흔드는 돈 봉투 이런 것들은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데 국민의 상당수가 많이
진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타이밍에 왜 이 수사를 진행합니까라고 하는 것들이 대답이 많이 나온다면은 정말 정부가 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준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접근하는 그런 좀 말하자면 엄중함을 좀 느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사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논평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진영 교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여론조사 면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면 왜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독단적, 일방적,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어디에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네. 그게 4%인데 제일 낮은 답을 하셨네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이 집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뿐만이 아니고 태도 문제도 문제 삼고 싶은데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인식의 문제 측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김태효 차장이 공항에서 했던 태도는 보면은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낌 그대로 팍 옵니다. 그 실력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라든가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정도 김태효 차장 정도의 태도면은 여권에서도 저 사람 경질해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국민 정서상 이거 엄청나게 거스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지금. 송금주 의원 지금 네. 만약에 뭐 이제 이런저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김성한 외교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들어가면은 정말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그게 도청돼 가지고 잘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할 말을 했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그건 죽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토론을 거쳐서 국익을 찾는 것이지. 근데 그런 목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도청에 의해서 상대국에서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인사 경질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죽은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말이 안 위해서 됩니다. 할 말을 내는 사람이 충신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충신은 치고 어찌 됐든 뭐 이게 국익이니까 가만히 계셔 이렇게 하고 가서 미국에 가서 그냥 딸랑딸랑하면 그게 간신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키우고 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 근데 이 대목은 그게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이 그만둔 이유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대목은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도로 우리 정부가 우리 미국 말 듣는지 안 듣는지를 요구에 응할지 안 할지를 굉장히 캐치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전제를 그렇게 하고 싶고 특히나 다만 이문희와 김성한은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100%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묘수를 찾으려고 고민했던 게 폴란드에 155mm 포탄 바라는 걸 수출하는 걸 생각해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 외교부나 이 능력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대응했다는 그 증거를 봐주는 게 맞다 이 생각에. 봅시다. 하여튼 뭐 아이고. 예, 진실은요.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겠죠. 드러납니다. 네.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찌르고도 나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야죠. 예, 드러나게 저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야 두 명 우리 반미주의자 같으니까 이래까지 생각 안 해요.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드러나면 곰팡이들 다 죽습니다. 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